젊을 때는 돈을 버는 법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돈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이제 목표가 아니라 수단, 인생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기초 체력입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 걱정이 생기면 행복을 느낄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5세 이후 절대 망하지 않는 돈 관리 절대 법칙 10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부자 되는 법이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늦은 나이에 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습관이 틀려서 망합니다. 65세 이후 돈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10가지 법칙은 65세 이후 삶의 안정, 존엄, 행복을 지키기 위한 실제 원칙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법칙입니다. 1. 수입보다 지출 통제 능력이 중요하다. 은퇴 후의 돈 관리는 얼마 버느냐보다 얼마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수입을 늘리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수입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약간의 임대료, 혹은 자녀의 도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출 관리 능력이 곧 생존력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아껴도 결국 바닥이 납니다. 첫째, 통신비를 줄이세요. 5만원 요금제를 3만원으로 바꾸면 1년에 24만원이 남습니다. 둘째, 보험료를 점검하세요. 이미 중복된 보험이 많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로 충분한데 두세 개씩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세요. 안 쓰는 OTT, 음악, 신문 구독. 한 달 1에서 2만원이라도 쌓이면 연간 수십만원입니다. 노후의 절약은 인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절약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지출을 통제한다는 건 내 인생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돈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출 노트를 3개월만 써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커피, 택시, 간식, 병원비, 손주 용돈까지. 기록만 해도 새는 돈이 보입니다. 이렇게 새는 돈을 막으면 연금이 부족해도 마음은 든든해집니다. 노후 재테크의 시작은 투자보다 지출 관리입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돈을 통제하는 사람은 인생도 통제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법칙은 현금 흐름을 끊기지 않게 관리하라. 수입이 적어도 흐름만 있다면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 현금 흐름을 끊기지 않게 관리하라. 노후의 위기는 자산이 줄어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겨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있으니 괜찮다. 그런데 정작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그 괜찮음은 불안으로 바뀝니다. 노후 파산의 진짜 원인은 자산 부족이 아니라 현금 고갈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보다 돈이 돌고 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 내줄기. 연금, 이자, 배당, 임대 수입. 첫째, 연금은 기본 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은 절대 중도 해지하지 마세요. 연금은 노후의 급여입니다. 둘째, 이자 수입을 만들어 두세요. 정기예금보다 분산 예치로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3개월, 6개월, 12개월 예금으로 나누면 언제나 현금이 돌게 됩니다. 셋째, 배당 투자를 활용하세요. 고위험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 ETF나 우량 배당주로 매달 소액이라도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배당금은 적어 보여도 1년이면 240만원, 10년이면 2,400만원입니다. 작은 흐름이 큰 안정을 만듭니다. 넷째, 임대 수입입니다. 원룸 한 칸, 상가 지분, 전세 보증금 이자 등 형태는 달라도 돈의 흐름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리듬이 있으면 마음도 평온해진다.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리듬이 있을 때 써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를 때 사람은 늘 초조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얼마 남았나? 보다 다음에 언제 들어오나?
를 보세요. 그게 진짜 돈 관리의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이 멈추면 불안이 시작된다. 흐름을 만들면 평안이 온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법칙은 자녀에게 빚지는 순간 관계가 틀어진다. 노후의 진짜 독립은 돈의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3. 자녀에게 빚지는 순간 관계가 틀어진다. 노후의 진짜 독립은 돈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자녀에게 돈을 빌리는 순간입니다. 잠깐만 도와줘. 그 한마디 속에는 경제적 의존의 시작이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바뀐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65세 이후 돈 관리의 세 번째 절대 법칙입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님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나 없으면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랑이 부담으로 변합니다. 돈이 오가는 관계는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편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손을 잡아주세요. 자녀에게 손을 내밀면 부탁이 되지만 손을 잡으면 동행이 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어야 가족의 관계는 오래갑니다. 경제적 독립은 정서적 독립의 시작이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늙어서도 내 통장, 내 지출, 내 선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다음으로 살펴볼 네 번째 법칙은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다. 돈보다 더 큰 자산, 바로 건강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4.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통장의 숫자는 무의미하다. 65세 이후 돈을 가장 빨리 잃는 길은 다름 아닌 병원비와 약값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곧 돈의 방패이자 수입원이 됩니다. 병원에 덜 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달 수십만 원의 수입을 얻는 셈입니다. 질병은 돈을 빼앗고 기운을 앗아간다. 건강을 잃으면 치료비뿐 아니라 생활의 자유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최고의 절세 수단이다. 병원비 1년에 200만 원 줄이면 연 3% 이자 기준으로 6,600만 원을 벌어야 가능한 절약입니다. 즉 병원에 안 가는 것이 곧 돈 버는 일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최고의 재테크 습관. 하루 30분 걷기, 식사 후 스트레칭, 규칙적인 수면.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수천만 원짜리 건강보험보다 더 강력합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운동기구, 헬스장보다 중요한 건 매일 움직이는 몸의 리듬입니다. 몸에 좋고 마음이 편한 게 진짜 건강식이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내 몸을 내 손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자신을 아끼는 태도가 바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 건강. 다음으로 살펴볼 다섯 번째 법칙은 고정 수입을 3개 이상 만들어라. 인생의 불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한 곳에서만 들어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5. 고정 수입 3개 이상을 만들어라. 돈의 안정은 양이 아니라 줄기의 개수에서 온다. 65세 이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한 달은 괜찮습니다. 2달은 버팁니다. 하지만 3달째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생명선은 고정 수입이 몇 개냐에 달려 있다. 3개의 현금 줄기, 연금, 배당, 임대. 이상적인 구조는 3개의 현금 줄기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입니다. 꾸준히 낸 분이라면 절대 중도 해지하지 마세요.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국가의 급여입니다. 둘째, 개인연금 혹은 배당 수입입니다. 예금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매달 혹은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 ETF나 우량 배당주를 활용하세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셋째, 임대나 이자 수입입니다. 꼭 건물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소형 오피스텔 지분, 전세 보증금 이자, PEP 안정형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흐름형 수입을 고민해야 합니다. 세 줄기의 돈이 평생의 안정을 만든다. 핵심은 하나가 줄어도 둘이 버티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적어도 배당이 메워주고 임대 수입이 끊겨도 연금이 버텨주는 구조.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어떤 위기에도 노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안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한 방에 버는 법을 찾지 말고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꾸준한 돈의 흐름이 평온한 노후를 만든다. 다음으로 살펴볼 6번째 법칙은 큰돈 한 방의 유혹을 멀리하라.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의 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6. 큰돈 한 방의 유혹을 멀리하라. 노후의 가장 위험한 적은 욕심이다. 은퇴 후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에 크게 벌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확실한 기회야. 이번만 잘 되면 평생 편해. 이런 말로 시작된 투자는 대부분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한탕의 꿈은 평생의 돈을 삼킨다. 노후 자산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10%의 수익보다 0%의 손실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1억 원을 잃고 나면 다시 1억 원을 버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투자는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버티는 게임이다. 이 시기엔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없습니다. 세상에 보장된 고수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인을 통한 투자 제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3. 남의 수익을 부러워하는 마음 나를 무너뜨립니다. 남이 벌었다는 소문은 절반은 과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운입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버는 법보다 잃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따라다니면 결국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투자는 정보력보다 자제력입니다. 나는 모른다를 인정하는 순간 돈이 지켜집니다. 안정은 최고의 수익이다. 한탕의 꿈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돈의 흐름도 안정됩니다. 노후의 돈은 불려야 할 자산이 아니라 지켜야 할 평온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다음으로 살펴볼 7번째 법칙은 배우자와 재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라. 돈을 숨기면 불신이 생기고 돈을 나누면 신뢰가 자란다. 7. 배우자와 재정 투명하게 공유하라. 노후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 노후 부부의 가장 큰 갈등 원인, 의외로 성격도 취미도 아닙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한쪽은 절약하려 하고 한쪽은 이 정도는 써도 되잖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로가 모르는 비밀 통장이 발견됩니다. 그 순간부터 신뢰는 금이 갑니다. 숨기면 불신이 자라고 공유하면 신뢰가 자란다. 내 돈, 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재정은 감정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숨기면 불안해지고 공유하면 편안해집니다. 첫째, 비상금 대신 공동 비상계좌를 만드세요. 갑자기 병원비나 여행비가 필요할 때 함께 쓸 수 있는 계좌가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달 가계 점검 시간을 정하세요. 돈 이야기는 싸움의 주제가 아니라 서로의 안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상속, 연금, 보험 정보를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모르면 남은 사람은 혼란 속에 남습니다. 투명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함께 관리하면 불안이 반으로 줄고 신뢰는 2배로 늘어난다. 부부가 돈 이야기를 피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상대가 나를 오해할까봐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대화만이 오해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을 공유한다는 건 통장을 내보이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함께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돈의 투명함이 사랑의 지속력이다. 돈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시험합니다. 투명하게 나누면 돈은 다툼의 원인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믿음의 끈이 됩니다. 신뢰를 지키는 부부는 돈보다 오래 간다. 다음으로 살펴볼 8번째 법칙은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다. 크고 화려한 집보다 편하고 유지 가능한 집이 진짜 자산입니다. 8. 집은 투자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다. 65세 이후 집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간이다. 한국 사람은 평생 내 집이라는 단어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집을 사면 성공이고 팔면 실패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65세 이후의 집은 더 이상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입니다. 집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큰 집은 행복을 키우는 게 아니라 관리의 짐을 늘린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크기보다 관리성이 중요합니다. 큰 집은 난방비, 관리비, 청소비가 모두 부담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벽과 천장에 묶어두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작게 살수록 여유가 커진다. 작은 평수로 옮기면 관리가 쉬워지고 남는 자금으로 생활비나 여가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평생 일정 금액이 들어옵니다. 집은 있지만 돈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입니다. 단, 계약 전에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금리와 수령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옮긴다는 건 새로운 삶을 정리한다는 뜻이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이사 가는 게 귀찮다. 하지만 집을 옮긴다는 건 짐을 덜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과정입니다. 생활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어듭니다. 노후의 집은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삶의 균형점입니다. 집이 크면 마음이 작아지고 집이 편하면 인생이 커진다. 집의 가치는 평당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평온하게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부동산은 아파트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입니다. 편안한 집이 평안한 삶을 만든다. 다음으로 살펴볼 9번째 법칙은 돈의 주도권을 유지하라. 나이 들수록 결정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돈 관리법입니다. 9. 돈의 주도권을 유지하라. 돈의 주도권을 잃는 순간 인생의 주도권도 함께 사라진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그것은 위탁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돈을 맡기는 순간 결정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의 방향도 남의 손에서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편해서 맡긴 돈은 나중엔 되돌릴 수 없다. 편하니까 맡긴다는 생각이 결국 불편한 인생을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도 통장, 카드, 비밀번호, 인증서는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와 위임은 다릅니다. 공유는 함께 보는 것이고 위임은 모든 걸 넘기는 것입니다. 작은 통제력 하나가 큰 자존감을 지킨다. 하루 10분이라도 내 돈의 흐름을 직접 확인하세요. 자동이체, 공과금, 연금 수령 계좌.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내 손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그 작은 습관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의 버팀목이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맡기지 않고 함께 관리한다. 자녀에게 맡기기보다 함께 관리하세요. 비밀번호를 나누기 전에 먼저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너는 함께 확인해줘. 이런 태도가 자녀에게도 책임감과 존중을 가르쳐 줍니다. 돈의 주도권을 지키는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도 끝까지 지킨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의사결정권이고 내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나이 들어도 내 인생의 통장은 내 손 안에 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의 주도권은 인생의 주도권. 10. 돈의 의미를 새로 정의하라.
이제 돈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65세 이후의 돈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돈은 이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이자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입니다. 젊을 땐 돈이 나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내가 돈의 방향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쓰임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돈은 쌓아둘수록 불안해지고 흘려보낼수록 따뜻해집니다. 돈은 나를 위해 써야 가치가 있다. 자신을 돌보고 배우자를 챙기고 취미를 즐기며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데 쓰는 돈은 삶을 빛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아껴야지 모아야지에만 머물면 돈은 마음의 짐이 됩니다. 돈은 쌓을수록 무겁고 쓸수록 가벼워진다. 이제 돈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할 것으로 바꾸세요. 나눔, 봉사, 손주 교육, 취미활동, 여행.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돈을 남기기보다 행복한 기억을 남깁니다. 돈은 인생의 거울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춘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시간, 가족을 위해 애쓴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한 선택.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내 돈에 담겨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린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법칙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가난해지지 않는 지혜, 불안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